오늘은 이제 막 주식시장에 들어온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이야기야. 요즘 한국 주식시장 분위기 정말 뜨겁지. 기관, 외국인은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 들어오고 있어. 심지어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부동산 자금도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럴 때 시장에서 반복되는 흐름이 있어. 사람이 몰릴수록 초보 투자자도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야. 근데 초보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면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고 느낄 때야.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주식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볼게. 초보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투자 도구. 바로 ETF 이야기야. ETF는 쉽게 말하면 주식 도시락이야. 주식 하나는 반찬 하나라고 생각해봐. 삼성전자 하나만 사면 반찬 하나만 먹는 거지. 근데 ETF는 도시락이야. 한 번에 여러 반찬이 담겨있어.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같은 한국 대표 기업 200개를 한 번에 담는 거야. 즉 ETF는 한 종목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종목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야. 그래서 초보자에게 ETF가 좋은 이유는 딱 하나야. 몰빵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이야. 여기서 이런 질문이 꼭 나와. 반도체 ETF를 사면 진짜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있는 거야? 맞아. 반도체 ETF는 말 그대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묶어둔 도시락이야. 예를 들어 반도체 ETF 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도 들어있고 DB하이텍, 원익 IPS 같은 장비 소재 기업도 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반도체 ETF 하나를 사면 반도체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가 나는 거지. 그럼 ETF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과일 바구니로 생각하면 쉬워. 바구니 안에 사과와 배, 포도가 들어있는데 사과값이 오르고 배값도 오르면 바구니 가격도 같이 오르겠지? ETF도 똑같아. ETF 안에 담긴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올라가면 ETF 가격도 같이 올라가.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ETF는 그냥 기업을 담는 게 아니라 비중을 정해놓고 담아.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5%, SK하이닉스가 20%, 나머지가 55% 이렇게 구성돼 있으면 삼성전자가 오를 때 ETF도 더 크게 영향을 받아. 즉 ETF는 구성 종목과 비중의 합으로 움직이는 상품이야. ETF는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돼. 펀드는 원래 은행에서 가입하고 하루 뒤에 가격이 정해지잖아. 근데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삼성전자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어. 그래서 ETF 이름을 보면 보통 이렇게 생겼지. 코덱스 200 여기서 뒤에 붙은 숫자. 종목 코드라고 부르고 주식처럼 거래하기 위한 고유 번호야. 그럼 ETF 안에 들어가는 종목은 누가 고를까? 많은 초보들이 착각하는 게 증권사가 알아서 종목을 골라주는 거 아니야? 라는 거야. 근데 아니야. 증권사는 그냥 거래 창구야. ETF를 만드는 곳이 아니야. ETF를 실제로 만드는 건 자산운용사야.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런 회사들이 ETF를 설계하고 운영해. 그리고 대부분의 ETF는 운용사가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 예를 들어 S&P 500 ETF는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담는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거야. 즉 ETF는 운용사가 찍어서 고르는 상품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ETF는 어떻게 매수하냐? 사실 주식이랑 똑같아. 증권사 앱에서 ETF 이름이나 종목 코드를 검색하고 매수 버튼 누르면 끝이야. 초보자라면 여기서 팁 하나. 시장가 주문보다는 지정가 주문이 더 안전해. ETF는 거래량이 적으면 가격이 튈 수도 있어서 처음엔 지정가로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아. 그럼 ETF를 고를 때 뭘 봐야 할까? 초보자 체크리스트 5개만 기억하면 돼. 첫째, 무엇을 담는 ETF인가? 시장 전체인지 반도체 같은 테마인지. 처음엔 시장 전체 ETF가 가장 무난해. 둘째, 운용 규모가 큰가? 돈이 많이 모인 ETF일수록 안정적이야. 셋째, 거래량이 많은가? 거래가 활발해야 사고팔 때 손해가 적어. 넷째, 수수료가 낮은가? 장기 투자일수록 수수료 차이가 커져. 다섯째, 괴리율이 낮은가? ETF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튀면 초보자는 손해보기 쉬워. 그리고 초보자가 가장 피해야 할 ETF도 있어. 레버리지 ETF. 2배 수익을 누리지만 손실도 2배야. 인버스 ETF.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인데 초보자에겐 너무 위험해. 테마 ETF도 조심해야 해. 로봇, AI, 원전 같은 테마는 급등도 하지만 급락도 크거든. 처음엔 재미로 조금만. 그럼 현 시점에서 가장 무난한 ETF는 뭘까? 초보자 기준으로는 이런 상품들이 기본이야. 첫째, 코덱스 200. 한국 주식시장 대표 ETF야. 둘째, 타이거 미국 S&P 500.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가장 기본 상품이지. 셋째, VT 같은 전세계 ETF.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분산하는 세계 도시락이야. 넷째, 배당 ETF.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에게 좋아. 초보자라면 이런 조합이 가장 안정적이야. 시장 전체 ETF를 중심으로 깔고 테마는 아주 조금만 곁들이는 방식. 정리해볼게. ETF는 주식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출발점이야.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도시락처럼 담아서 리스크를 줄여주거든. 반도체 ETF를 사면 반도체 기업 여러 개가 들어있고 그 기업들이 오르면 ETF도 같이 올라. ETF 이름 뒤 숫자는 그냥 종목 코드고 매수는 주식처럼 하면 돼. 고를 때는 운용 규모, 거래량, 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하고 레버리지, 인버스는 초보자에게 위험해. 처음엔 시장 전체 ETF부터 천천히. 투자는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거든.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줘.